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구길입니다. 오늘은 논평이라기보다는 지난 12일 날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세미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공중 납치된 비행기와 같다. 그런 신세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열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겁니다. 제 뒤에 지금 사진이 보입니다만 바로 그 장면인데요. 워싱턴에서 열린 이 한반도에 관련된 학술 행사들이 대부분 보면 북한 핵을 다룬다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세미나는 구국재단,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자유민주 위기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주제로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분이 김평우 대표인데요. 개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을 미국이나 일본같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라고들 착각을 합니다만은, 현재 지금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대표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한 이 문재인 촛불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의 파괴, 그리고 촛불혁명을 등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반헌법적 적폐청산, 언론 통제, 법치 파괴,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발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인호 교수, KBS 이사장을 했었죠. 이분의 이제 발제가 특별히 관심을 모았고, 제가 이 이인호 발제자, 이인호 교수의 발제를 자세히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인호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인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 2년간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아주 위험한 혁명적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국제사회의 지원하에 자유민주주의 반공국가로 건국된 그 역사적 사실마저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호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 거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민주주의를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아주 좁게 정의된 민족주의, 이 이익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남북회담을 하고 또 관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근간을 흔들고 있고 국방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지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내적으로 촛불정신이라는 명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하게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 인신구속이죠. 그리고 위협, 언론 통제, 여론조성,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유례가 없었던 수준의 공직 독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1917년에 러시아의 레닌혁명 이후에 자행된 정권의 장악, 그리고 공산숙청과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KBS 이사장으로 있었을 때 겪었던 정부의 위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진들이 쫓겨나게 된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역정부에 맞서는 이제 신생 대한 언론들이 탄생을 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벌써 정부의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인호 교수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중 납치된 비행기와 같다. 항공기와 같다. 그런데 공중 납치라는 게 원래는 납치범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한 게 아니라 기장이 아예 납치범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까지 한패가 돼가지고 선한 웃음과 그래서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편안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납치된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우려를 표하는 승객들은 그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 이런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숨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승객들이 비행기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아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승무원들은 웃음을 띠고 비행기 가는 곳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고 자유나 먹을 것은 충분히 없지만 든든한 로켓과 평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승객들을 거짓말을 통해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왜곡을 통해서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교수는 또 승객들이 이제 납치범들한테 대항하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숨죽이고 자리에 앉아서 다만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개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레짐 체인지 여기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도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트루스 포럼의 조평세 박사는 1980년대 한국민주운동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 세력에게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사진이 바로 조평세 박사고요. 옆에 서 있는 분이 고든창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1986년 대학가에서 주사파 대부 김영환의 강철 서신이 살포됐는데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학생운동권을 주사파들이 장악했는데 그게 조직이 바로 전대협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각 영역에 침투해가지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파괴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언론에서 민주주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이 촛불혁명이 주사파의 권력 장악 음모였다, 이걸 주장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 전대협의 비밀공작으로 임수경이 방북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이 임수경이 탈북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와서 국회의원한테 객이냐?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라. 이 변절자 XX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소리쳤던 사건을 예를 들었습니다. 또 임수경 방북 당시에 전대협 의장이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언론으로부터 북한 방송의 저작 권료를 징수해가지고 북한 당국에 송금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다.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사파 세력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종북적 세계관이라든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도 달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종북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가치관 파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는 조직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트루스 포럼이다. 그러면서 이 트루스 포럼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빗 맥스웰, 바로 제 뒤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제 발제자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민주주의 방위재단의 연구위원인데 이 북한의 최종 목표가 뭐냐? 김씨 왕조의 생존에 있고 그걸 위해서 전복, 강압, 강탈, 무력 이걸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남 혁명 통일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은 한미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억제시키려
있는 데 있다.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취하는 전략은 무력도 있지만 정치 공작이라든지 적진에서의 지하 공작, 게릴라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국의 전복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 핵위협,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로 통일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웰 연구위원이 지난주에 한국 여당의 대표들이 미국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맥스웰이 지적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죠. 왜 남북 합의에서 북측의 군사위협 감소는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남측의 공중 감시 역량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냐. 창사점포 같은 거 전혀 물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물었더니 이 정신나간 한국 여당 대표들이 뭐라 그랬느냐. 뭐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느냐. 북측의 위협은 감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또 대북 문제 전문가죠. 고든창 변호사가 두 번째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위험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방력도 심각하게 훼손해가지고 결국 김정은의 가장 좋은 협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문제 전반에 있어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창 변호사는 더 나아가서 문재인의 전략은 북한의 입장을 표현하는 모습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든창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방위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의 방위와 마찬가지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절대 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곧 미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은 이를 확실히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북 방어에 힘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19년 동안 공산 정권 치하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 치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차우체스쿠도 정권 초창기에는 서구 세계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산 독재는 언제나 진실 왜곡과 거짓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자신과 같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지경을 한탄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궁극적 지표가 인권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차례야 남북회담을 했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를 넘는 이 위화적 행보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유럽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인권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스칼라 총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그 인권 만행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해되는데 현재 남북한 추진하려고 하는 철도 대화 같은 걸 보면 이런 경제협력을 보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평양에서 한 연설에 보면 자주 원칙을 확인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권에서 듣기에는 큰 우려가 없는 레토릭 같은데 사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정권의 입장을 두드는 심각한 주권 망각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놀라운 번영을 그토록 부끄러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헬싱키 협정을 예를 들었습니다. 인권 문제는 핵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최소한 핵 문제와 함께 협상에서 의제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대통령이 정말 부끄러울 뿐이죠. 또 이어서 수잔 솔티 북한 인권연합 대표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제 뒤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 솔티 여사의 사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활동을 탄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솔티 여사는 이런 이 북한의 인권 활동에 대한 회방과 위협은 이전 김대중 노무현 햇빛 정권에서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북한 인권 활동 방해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첫째, 북한 인권재단 같은 조직을 거의 해체시키는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둘째, 대북 정보 유입 같은 북한 인권 활동을 실제로 공권력을 사용해서 막고 있고, 셋째, 북한 인권 활동들을 범죄화하려 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참, 이 외국인 이 솔티 여사가 한국에 갖고 있는 애정,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수잔 솔티 대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통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지상 최악의 반인권 범죄자인 김정은 전체주의 독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제자로 로렌스 팩이 나왔는데 제이미 정북주의 연구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닌 미국에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북 세력들이 다양한 형태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재미 한인들, 미국 여론들, 미국 정계를 상대로 활약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유화 정책 옹호를 넘어서 지령적이고 조직적으로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변호하고 로비하고 있다. 이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행동 방식이라는 언어를 조절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학계, 전국의 문학계, 법적의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언론과 정치 기반자들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대한민국이 공중 납치된 비행기의 신선한 이야기를 쭉 그 세미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현재 조종사에 의해서 공중 납치된 비행기 이인호 교수의 표현이 이렇게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눌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Y타임스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